유기니아 앵무 이우조들 이제 태어난 지 70일 정도 돼가지고요. 이제 분양 나가기 전에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제가 참 많은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성장 과정에 대한 이제 행복감이 있거든요. 새를 키워서 이제 분양을 할 때 또 굉장히 큰 이제 성취감이라든지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요. 애들 같은 경우 제가 정을 많이 주고 키우기 때문에 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니아 앵무를 분양받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분양을 받기 전에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질병. 유기니아 앵무는 문제가 많았던 앵무새잖아요. 그래서 4대 질병 검사라고 해가지고 PBFD, PDD, 그리고 폴리오마, 글라미디아 이렇게 4가지 이제 4대 질병 검사를 해서 많이 키우고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얘들 부모 개체들부터 검사를 다 해서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얘들도 얘들 위에 애들, 그러니까 루비라든지 저희 집에 포포, 루루 뭐 이런 애들 같은 형제들이거든요. 걔들은 제가 이제 검사를 다 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외부에서 반입된 개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들 건강은 제가 보증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기니아 앵무를 키우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4대 질병 검사라든지 기본적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우조의 성격. 유기니아 앵무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얘들은 대형 조류고요. 대형 조류 안에서도 성깔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순한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수컷들은 성격이 좀 순한 편이고요. 그리고 암컷들은 좀 까칠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처음 유기니아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 대체로 자꾸 수컷만 자꾸 찾는 경향이 있어요. 물어보면은 외모라든지 키우고 싶을 색깔은 암컷이 마음에 드는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앙칼져서 너무 힘들 것 같다, 못 키울 것 같아서 수컷만 찾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체들마다 성격이 존재를 해요. 그것도 어릴 때, 이유식할 때부터 이미 저는 알고 있어요. 얘들 성격이 대충 어떨 거라, 그런 것을. 그리고 이제 이유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요맘때 60일, 70일 정도 되면은 성격들이 다 나왔어요. 키울 수 있냐 없냐, 초보자분들이 얘를 만약에 자, 요 아이를 누가 분양 받으셨다 그러면 얘를 데려가서 얘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다 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개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있어요.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기심 많고요,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순해요. 제가 키우면서 정말 포포 이후로 얘는 또 굉장히 매력 있는 애기거든요. 얘 보내면 조금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이뻐요, 얘는. 이런 애들은 누구나 새를 잘 키우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 분양 받는다면은 다 잘 키울 수 있는 앵무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겁을 내는 유기니아 암컷. 유기니아 앵무 암컷은요,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몸이 손 뒤로 들어가 보면 알아요. 이렇게 갔을 때 반응이 없단 말이죠. 보통 성깔이 까칠하다든지 그런 애들은 어릴 때부터 손이 뒤에서 들어가 보면 알아요.
고개가 바로 뒤로 들어와요. 물려고. 못 만지게, 몸을. 그런 애들은 초보자분들이 감당 못 합니다, 절대. 아무리 이제 제가 막 알려드리잖아요. 밤에 불 꺼놓고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만지다 보면 적응된다. 근데 그런 애들은 간혹 가다가 안 되는 개체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왜 유기니아 안고 못 키우겠다 소리가 나오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성깔이 없는 굉장히 성격이 순한 개체를 분양받으면은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얘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확인을 다 했어요. 맨날 뽀뽀하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했기 때문에 성격이 너무 순해요. 누가 처음에 분양을 받아가셔도 잘 키울 수 있는 앵무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같이 유기니아 앵무를 뭐 열 몇 마리씩 애완적으로 키우는 분 잘 없잖아요.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분양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들 성격에 대해서 미리 브리더는 분양하는 사람은 미리 얘기를 다 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분양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고려해야 될 거, 부모 개체부터 이제 애들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냐, 이거는 브리더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개체들이 태어나려면 얘들 부모부터 굉장히 건강한 환경 안에서 건강한 식단을 통해 얘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자육을 잘한 개체들 보면 성장 과정에서 성장 속도라든지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들 자육할 때는 부모 개체들한테 먹거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거는 제 이제 브리딩하는 노하우, 이게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얘들은 사이테스 2급 개체예요. 서류 없이 얘들 키우다가 환경청 적발 시 벌금 100만 원 부과됩니다. 그래서 꼭 서류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분양을 할 때 사이테스 양수 확인증까지 그냥 집에 등기로 도착하게 다 해드리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전화할 때 유기니아 분양 금액이 얼마인가요? 다 이렇게만 물어봐요. 그죠? 앵무새 분양 받는 분들은 다 그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 분양하는 개체가 있는지, 그리고 새들이 건강한지, 그리고 분양하는 개체들이 뭐 어떤 걸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런 부분들도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들 분양 금액만 얘기를 하십니다. 분양 금액만, 왜 저렴한 개체 분양 금액을 자꾸 찾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한 애조 생활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해요. 덩치도 크고 생각보다 조용하고요. 좀 점잖게 키우고 싶은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기니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새들을, 어린 새들을 이제 많이 안아주고 있거든요. 가슴에 이렇게 품에 이렇게 많이 이제 포옹도 해주고, 새들도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잘 알고 자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인을 합니다. 새들은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때린다든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얘들 보면은 사람 손길에 굉장히 지금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 장면 예전에 한번 보셨죠? 제가 루비 데리고 하는 거 뒤집어 놓고 이 장면. 자, 얘도 사람 손에서 지금 굉장히 안정감 있게 놀아요. 이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유기니아 앵무가 이거 안 됩니다. 해보면은 집에 키우고 있는 새들 데리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쁜 유기니아 앵무새, 일반 앵무새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2배가 넘어요. 알곡이라든지 뭐 곡물들 위주로 사료를 주게 되면은 얘들은 장이 길기 때문에 장 속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안에서 부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일하고 채소를 위주로 주시고, 제일 좋아하는 과일들이 뭐 사과, 딸기, 포도 다 잘 먹어요. 그리고 꼭 먹어야 되는 거는 뭐 무화과, 당근, 살구, 그리고 이제 고추 종류들, 그런 위주, 섬유질이 풍부한 거 위주로 많이 챙겨주셔야 돼요.
유기냐 앵무는 좀 희한하게 얘들이 따뜻한 지역에서 살던 개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호흡기에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뭐 감기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쉽게 낙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앵무새 종에 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간 걸 자주 챙겨주시면 돼요. 과일하고 채소를. 그런 걸 많이 줌으로써 상부 호흡 기관의 면역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냥 일반 앵무새 키우듯이 사료만 맨날 준다. 그러면은 얘들 건강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키우실 때 식단도 하나의 고려해야 될 부분에 꼭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얘들을 만약에 꼭 키우고 싶은 분들은 과일하고 채소 줄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